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금요일 모조리 다 상담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이분 최근 헤어스타일을 바꾸셨어요. 베컴이 대담한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베컴이 해서 세계적인 유행이 됐던 그 머리를 10년 후에 자신도 따라해 봤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되는 어정쩡한 베컴 헤어스타일로 나타나신 무려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제 수강했던 그 분의 그 조언이죠. 이렇게 하라고. 보내시려고 그랬냐? 제가 보기에는 헤어스타일로 거의 철학이 가능할 정도로 네. 심란한 헤어스타일. 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실 안주와 경험의 선택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살았죠.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원래 하고자 했던 꿈을 위해서 서울 근교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에 다녔습니다. 꽤 열심히 생활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지금은 학원도 접고 집 안팎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는데 그러던 중에 항상 머리로만 생각해오던 게 떠올랐습니다. 배낭여행. 대학 때와 군복무 때 로망같이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는데 요새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이 상황에서 배낭여행이 도피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20대에 경험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신. 만약 여행을 가게 된다면 두 분이 많은 걸 느낀 여행지 한 곳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말투가 말이죠. 성우에 애교가 묻어나네요. 글쎄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 참. 지난주에 저희가 축구 중계 때문에 네, 강신주 박사님께서 축구에 밀리셨어요. 그죠? 축구요? 네, 축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축구를 하는구나. 저는 축구 매니아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할 경우에 예. 벌떡 일어나서 축구를 좋아할 거예요. 자, 이 사연. 이 배낭여행은 말이죠.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전체적인 사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PS 그게 마음에 좀 걸리는데, 우리 방송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은 여행을 보내니까, 우리가 여행 쪽으로 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미. 그러면, 예. 오늘은 말이죠. 어차피 이분도, 우리가 여행 가라고 방송을 이미 다 들으신 분이고, 여행 가라고 할 줄 알고 있어요, 이미. 예. 패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여행론을 한번 얘기해봐요. 그쵸. 여행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네. 여행은 당연히 가는 건데. 네, 여행론.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가장 이제 철학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삶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행이고 본질은 여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를 상당히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낯선 거를 진짜 사람들은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여행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거니까. 책 하나 읽는 것도 사실은 여행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어디 정착해 있는 것보다 새로운 곳을 찾는 건. 근데 이거를 이제 집요하게 이제 그 자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죠. 여행 상품 개발한다던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진짜 여행가가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 시대 사실 여행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면 이제 꾸러미 여행들 있잖아요. 패키지로 자기도 쌓여가지고 사람과 짐이 같이 쌓여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면 구경하고 사진 찍으세요. 이런 것들. 사실 그 정도의 여행이라고 그러면 그건 사실
여행의 제스처만 취한 거고 집에서 인터넷을 조용히 보시면 TV만 가만히 보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럴 경우 남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진과 두 번째 강제로 산 면세품. 선물, 라텍스 이런 거 네. 집에 남겨집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여행의 시대 같지만 휴가철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 5%도 여행이라는 걸 못 느끼고 온다. 네.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이분도 배낭여행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하셨을 때 받은 느낌이, 이게 사실 진짜 여행,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의 여행이 아니라 뭐 종주를 한다던가 산에서 일주일 있는다던가 하는 식의 진짜 한 100리터 정도 배낭 메고 움직이는, 진짜 그렇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강신주 철학박사님이 하시는 건 말이죠. 여행이라기보다는 고행, 아니, 고문? 여행이요. 수도의 길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여행 예찬을 저도 한번 해보자면 예. 네, 여행 예찬, 여행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물 아래에서는 건물 전체가 안 보이듯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모든 곳으로부터 떠나야 비로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행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가서 그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좀 특이했는지, 혹은 보편적이었는지, 좀 이상했는지, 혹은 뭐 편견이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저는 상식을 얻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행을 이제 외국을 한 5개 나라, 10개 나라 갈 때까지는 다른 게 보입니다. 항상. 아, 이 나라는 이렇게 다르구나. 버스표도 막 신기하고 막 다 모아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 막 모읍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숫자가 30개, 40개, 사람마다 다르지만 5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것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는 타면 돈 내야 된다. 달랑 몇 가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게 마련한 인간 세계 보편적인 규칙. 예. 그 외에는 되게 자잘한 규칙들의 변화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만 달랑 남게 되고, 아, 이것만 지키고 살면 되는구나, 사람이. 그런 보편 상식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근사한데요. 예, 근사한 것 괜찮았나요? 같아요. 아, 멋지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글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제 제 책을 읽어주세요 하고 권할 때 여행 비유를 사실은 많이 하는데, 가끔 인용하는 게 몽테뉴예요. 수상록에. 아, 요즘 예. 계속 나옵니다. 저희 PD가 있어 보이려고 예. 철학자 또 유명한 사람 한 명씩 넣어달라고 했더니, 예. 네. 너무 재밌는데 소크라테스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몽테뉴가 이제 수상록 굉장히 잘 두껍거든요. 지금 뭐 전체를 번역하면 한 800-900페이지 아마 육박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단상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어떤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그랬나 봐요. 여행을 갔다가 아무것도 못 배워왔다.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지 자신을 업고 갔다 왔나 보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몽테뉴가 딱 얘기한 건 그거죠. 배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행의 사실 묘미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몰라요, 사전에. 그렇죠. 내가 지금보다 더 망가질지? 전혀 모르죠. 더 좋아질지. 네. 근데 어쨌든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행이 그러니까 아주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자기 자아가 그나마 유지했던 자기 자아도 모조리 다 없어져가지고 다른 이상한 자아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각오를 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보면은 이제 돌아보면은 삶이라는 건 여행이잖아요. 이 세상에 툭 던져져서 어머님 자궁에 처음에 딱 꼬맹이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따뜻하고 평안했던 자궁 바깥에서 바로 폭력이잖아요. 세계가. 뭐 아주 강력한 조명 거기다가 뭐 냄새 거기다가 바로 그냥 허파호흡 시킨다고 구타 들어오고 인간은 막 거기서부터 사실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행을 다니는 거는요. 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대단히 비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행을 잘 가려면 짐을 잘 줄여야 된다라는 거. 끌고 가지 말라라는 거. 그렇죠. 여행을 갈 때 말이죠. 제가 짐을 싸는
원칙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싸라, 짐을.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걸 다 싸라. 그럼 보통은 무슨 오지 탐사가 싸요. 다들. 싸고 나서 그 짐을 메고, 그 10,000원 지하철 내지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라. 그러면 사람이 하루 만에 녹초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메고 배낭여행을 한 달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막 덜어내기 시작해요. 막 덜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은 처음 싼 짐에 무조건 3분의 1로 줄이고, 그렇죠. 네, 무조건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또 덜어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막 뭐도 싸고 무슨 오지에서 인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곳에 똑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그런 밀림 속에서 헤쳐나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낭여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사실은 뭐 가볍게 그 신분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거기 가서 배낭을 사세요. 그래도 돼요. 뭐 필요하면 네. 저는 배낭여행 초기에는 물론 저도 완전 군정하고 갔습니다. 완전 군정하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초위도 갔는데 다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 판초위 뭡니까? 쌀 3kg?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 막 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전 나중에는 검은 비닐 있지 않습니까? 검은 비닐 하나만 들고 다녔죠. 떠날 때.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서 배낭 말씀하신 대로 배낭이 필요하면 배낭 사고. 네, 그러면 돼요. 네. 예. 제일 좋은 게 저도 도시 쪽 여행 다닐 때 제 복장은 현지 주민이에요. 마트 그렇죠. 갔다 온. 그렇죠.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 살았어.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여행 그 도시 사람들 사이였을 때 가장 편하게 사는 건 현지인 흉내를 정확하게 내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막 길도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 말도 안 타는데. 뿌리를 뽑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떠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죠. 내가 돌아와서 여행 이전의 삶 말고 여행 이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거예요.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단절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이 집이다. 여기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행 못 즐겨요. 피곤만 하면 집에 있어. 이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도 있죠. 있어요.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안온하다라는 평안하다라는 느낌. 관광이다. 이거는 유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이라기보다 유람이죠. 그러니까 풍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해서 돈도 있으시면 모조리 다 챙기고 아버님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다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고 이 정도 가시면 저 아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20대에 경험해 봐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얻으실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최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경우에,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고, 그렇게 투자할 형편이 되는 시기라면, 저는 최소 2개월 이상을 원합니다. 최소. 그럼요. 왜냐면요, 보름 정도, 적응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보름 정도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여행자가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고 두렵고.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보통 사람들이 서서히 현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고 2달 사이가 되면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만 아는 노숙하는 곳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별게 아니구나. 별게 아니죠. 사람 사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 좁은 곳에서 섬에서만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게 이제 그게 무슨 위대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가 갇혀 살았다는 것만 깨달아도 되거든요.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통 이제 여행 같은 거 이제 산 말고 어떤 인간들 사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보면 많이 저는 안 돌아다녀요. 한 곳에 그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쪽까지 있어요. 현지인이 될 때까지 저는 있는 걸 지향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냥 머물러요. 많이 오래. 그래서 사실 스페인을 뭐 다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건 관광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딱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그 주변 사람들 관찰하고 오는 거는 TV면 좋게요. 요새 뭐 DVD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창 바깥으로 이렇게 창 안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바깥으로 태양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을 열고 나가서 태양에 쬐서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간극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오는 여행, 그러니까 출장 같은 게 왜 여행이 아니냐면, 갈 때는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생각하고, 일정 반 정도 되면 돌아와서 해야 될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이다가 아니라 돌아올 날에 기약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의 여행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물론 뭐 관광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할 때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여행은 제 생각에는 평생 중에 최소한 한 달에 2달 정도는 해봐야 돼요. 그렇죠. 평생 중에. 평생 동안 그 정도는 안 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정도는 꼭 해봐야 된다. 그것도 여행에 기본할 때 왕복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돌아오는 날을 기약하면 그건 여행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야. 편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여행을 가신다면 사실 뭐 추천할 여행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질문인 것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왜냐면 여행지라는 곳이 정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뭐 나는 경치만 좋으면 다 땡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경치는 필요 없고 사람들하고 엉키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 번잡했으면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자연이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데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질문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내가 뭘 원하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행지를 고를 때도. 그래도 뭐 대충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군데 정도 소개해 주시죠. 추천해 주시죠. 복합적인 문명이익이 없는 도시? 그 겐지지가 인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도에 아직도 기억 남는 거는 그 밤에 보는 그 들깨떼들. 좋았어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인도에 제가 딱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도착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성스러움과 세속스러움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 아주 묘한 느낌에 거기 가면 괜찮아요. 거기서 있다가 히말라야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는 거기가 제가 지금까지 다녔었던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똑같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걸 가로지르는 것이 수에즈 운하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새벽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막 사막을 달렸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안개가 잔뜩 껴 있는데 내내 모래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사막. 근데 그래서 안개가 껴 있어서 내가 수에즈 운하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뚝에 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서늘한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이따만한 배가 사막 한가운데서 배를 만난 거죠. 굉장한 기분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사막 한가운데인데 이따만한 배가 내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묘한 기분. 그런 거는 한번 겪고 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임팩트가 큽니다. 진짜. 자유를 느끼고 싶으면 암스테르담이다. 그렇죠. 네. 좋다. 그쵸? 우리 여행 도시 특집 한번 해야 되겠네, 따로. 네, 암스테르담 좋아요. 암스테르담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여행지 특집 집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베컨머리. 네. 일종의 재앙이라고 보는데 저는. 실패한 베컨머리를 한 무료 철학박사 강신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기를 업고서 여행 가지 말 것. 김어준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할 거예요. 자, 이 사연. 이 배낭여행. 배낭여행은 말이죠.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전체적인 사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PS 그게 마음에 좀 걸리는데,
우리 방송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은 여행을 보내니까 네. 우리가 여행 쪽으로 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미. 그러면 예. 오늘은 말이죠. 어차피 이분도 우리가 여행 가라고 방송을 이미 다 들으신 분이고 여행 가라고 네. 할 줄 알고 있어요. 이미 예. 패턴 나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여행론을 한번 얘기해봐요. 그쵸. 이건 여행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네. 여행은 당연히 가는 건데. 네, 여행론.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가장 이제 뭐 철학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삶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행. 그런데 지금 25.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이 상황에서 배낭여행이 도피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20대에 경험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신, 만약 여행을 가게 된다면 두 분이 많은 걸 느낀 여행지 한 곳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말투가 말이죠. 성우의 애교가 묻어나네요. 글쎄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 참. 지난주에 저희가 축구 중계 때문에, 네. 강신주 박사님께서 축구에 밀리셨어요. 그죠? 축구요? 네. 축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축구를 하는구나. 저는 축구 매니아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할 경우에, 예.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금요일 모조리 다 상담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이분 최근 헤어스타일을 바꾸셨어요. 베컴이 대담한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베컴이에서 세계적인 유행이 됐던 그 머리를 10년 후에 자신도 따라해 봤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되는 어정쩡한 베컴 헤어스타일로 나타나신 무려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제 수강 여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행이고 본질은 여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를 상당히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낯선 거를 진짜 사람들은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여행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거니까. 뭐 책 하나 읽는 것도 사실은 여행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어디 정착해 있는 것보다 새로운 곳을 찾는 건. 근데 이거를 이제 집요하게 이제 그 자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죠. 여행 상품 개발한다던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진짜 여행가가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 시대 사실 여행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이제 뭐 꾸러미 여행들 있잖아요. 패키지로 자기도 쌓여가지고 사람과 짐이 같이 쌓여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면 구경하고 사진 찍으세요.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정도의 여행이라고 그러면 그건 사실 여행의 제스처만 취한 거고 집에서 인터넷을 조용히 보시면 TV만 가만히 했던 그 분의 그 조언이죠. 이렇게 하라고. 보내시려고 그랬나? 제가 보기에는 헤어스타일로 거의 철학이 가능할 정도로 네. 심란한 헤어스타일. 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실 안주와 경험의 선택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살았죠.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원래 하고자 했던 꿈을 위해서 서울 근교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에 다녔습니다. 꽤 열심히 생활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지금은 학원도 접고 집 안팎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는데 그러던 중에 항상 머리로만 생각해오던 게 떠올랐습니다. 배낭여행. 대학 때와 군복무 때 로망같이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는데 요새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